빡쌤과 함께하는 1등급 수학 빡쌤이야. 오늘은 8번 문항입니다. 8번 문항 분석을 보면 지수로그 문제 2문제, 삼각함수 문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연도별로 한번 봐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문제, x의 범위 0보다 크다,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 방정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삼각 방정식의 문제인데 우리 노베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 문제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용을 또 알아야 되고 그걸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전개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차분하게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우선은 성질과 요소 부분을 연결시켜 볼게요. 우선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야. 즉 동일한 각에 대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값은 무조건 1이 나오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써놨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얘가 왜 중요한지 봐볼게요. 우선은 키포인트는 여기거든요. 삼각방정식. 여기를 보시면 코사인과 사인이라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그게 너무 싫어. 왜? 하나도 어려운데 두 개나 나왔잖아. 그러면 하나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무조건 이 여기식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차피 여기가 사인이기 때문에 이 제곱을 사인으로 바꿀 거야. 어떻게? 여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양을 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넣어볼게요. 얘는 x니까 x로 바꿔서만, 즉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 2 사인 x 이렇게. 그러면 사라지고 이제 한쪽으로 몰면 사인 제곱 x 플러스 2 사인 x는 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인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인 x로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끝까지 사인 x가 0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만 스톱하시고 또 여기 한번 보고 또 연결 한번 해보게. 논리적으로 우선은 이거가 고등학생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사인 함수 그래프의 개형인데 대부분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노베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기를 좀 그냥 대충 넘겨버려. 그냥 있는갑다 하는데 좀만 봐보게.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거든. 우선은 사인 자체가 우선 이 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빗변분의 높이가 일단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각이 커지더라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걸 배웠죠. 어떻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각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직각삼각형 만약에 2, 4분면 이렇게 된다 해도 어떻게 된다 했죠? X축에 수직을 내리죠. 그러면 좀 안정감이 든다 했죠. 그러면 빗변은 항상 양수인데 밑변 높이는 우리가 좌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우선은 봅시다. 여기는 원이 왜 그려졌냐면 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원의 중심하고 원으로 이루어진 여기 거리가 반지름으로 똑같잖아. 그걸 빗변으로 생각하면 돼. 얘는 1을 줄 거거든. 그럼 얘가 무조건 길이가 1이야. 그러면 사인이니까 1분의 높이. 그러면 이 높이 자체가 이 사인 그래프를 뜻하겠죠. 즉 정말 쬐깐한 각이야. 그러면 높이가 당연히 0일 때 0이겠죠.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최대 높이가 1까지 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면서 높이가 낮아지죠. 쭉 낮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3, 4분면이기 때문에 y값이 음수가 돼요. 그래서 음수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을 선생님이 알 수 있는데 하나,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우리가 4분면에 부호라 해가지고 1, 4면 올, 싸, 탄, 코라고 하는데 사인만 봐볼게. 양수, 음수. 어차피 사인은 높이를 뜻하니까 이 y값이 양수인 1, 2, 4분면에서는 양수가 나오고 3, 4분면은 음수가 나오구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거 논리를 또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x 쳐야 돼요. 왜? 최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노베 친구들을 위해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해! 했을 때 같이 한번 그려보게. 이렇게 x축 긋고 이렇게 y축 그어요. 좀 x축 길게 그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칸을 나눕니다. 이렇게. 네 칸.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사인이니까 0부터 스타트.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각도를 써볼게요.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그러면 포인트가 또 범위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0부터, 0은 근데 빵꾸 떨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2파이까지 여기는 는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sin x가 0인 데는 2값하고 2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파이랑 2파이를 더해서 3파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정확하게 두 가지 어떻게 제곱을 이용해서 하나로 바꾼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만약에 특수각을 바로 알면 바로바로 각을 뽑아낼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항상 강조하지만 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문제 또 반복되거든. 한번 봐볼게요. 자, 다음 문제.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일 때 방정식 2sin 제곱 x 플러스 3sin x 마이너스 모든 해의 합은 이렇게 구하라 했어요. 얘는 제곱식을 이용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인수분해 스타트 하겠습니다. 2, 1, 1, 2 플러스가 나니까 뿔마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2 sin x 마이너스 1 sin x 플러스 2는요. 그래서 sin x가 2분의 1 마이너스 2. 우리 노베 친구들 손이 근질근질하죠? 뭐 x를 채우시고 싶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는 대수값 죠. 왜?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 깔끔하죠? 그 다음에 sin x가 2분의 1. 특수각인데 좀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서 한번 파악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다음에 sin 2분의 1. 두 군데가 존재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니까 이 두 개 다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특수각이거든요. sin x가 2분의 1인 특수각. 몇이죠? 고민해 보실래요? 그럼 x가 몇 도? 즉 30도죠. 30도. 그래서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각은 바로 쓰면 6분의 5파이인데 우리 노베 친구들이 이걸 바로바로 쓰기에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선생님이랑 배우신 분들은 항상 x축의 수직을 내리니까 자 처음 1사분면 각에서 몇 도? 30도잖아. 그러면 2사분면 30도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2사분면 이렇게 돼서 2사분면 30도라는 건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당연히 180에서 30도니까 1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바로 호도법으로 바꾸면 180분의 150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약분하고 3으로 나오면 6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이거 두 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를 더하면 파이 이렇게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의 삼각비로 바꾼다.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더 좋다. 왜냐면 어디서 이 값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등식하고 또 연결이 돼요. 다음 세 번째 로그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y는 로그 3의 2x 플러스 1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점 4,1을 지날 때 a 값은 우리 노베 친구들이 처음에 이 문제를 좀 봤을 때 역함수? 그럼 당연히 로그 역함수는 지수의 역함수는 로그이기 때문에 뭔가를 바꿔야 되겠지 해서 바꿔서 해도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역함수에서 어떤 성질을 배우냐면 자, 역함수가 인버스 함수가 a, p를 지나 그러면 원래 함수는 바꿔서 p, a를 지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기 봐봐. 역함수의 그래프가 4, a를 지나 그럼 원래 함수 fx는 a, 4를 지나겠죠. 그럼 바로 대입하면 끝나버려요. 굳이 막 역함수기 때문에 지수를 구해야 되나 또 뭐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 yx 대칭이냐 이거보다는 이 포인트로 얘는 넘어가 보자. 왜냐면 당연히 지수를 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역함수가 이런 성질이 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계속 해봅시다. 대입 4는 로그 3의 2a
플러스 1. 그러면 4 같은 경우에는 밑이 3인수로 바꿔주면, 밑이 3인 로그로 바꾸면 3의 4제곱이겠죠. 그럼 이 값하고 이 값이 같겠죠. 그러면 3의 4제곱은 81은 2a 플러스 1. 그럼 2a는 80, a는 40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일단 평행이동이 일단은 내용이 나왔고, 그 그래프가 7,5를 지나고 정근선의 방정식이 y는 2일 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문제인데, 우선은 정근선이 영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노베 친구들이 가장 어려운 함수를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함수만 나왔는데, 항상 지수 함수는 로그 함수랑 똑같이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씩 파고 들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함수 같은 경우는, 즉 y는 ax 플러스 b,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즉 1차,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계략적인 형태, 즉 개형이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좀 더 디테일하게, 양수면 1차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함수 같은 경우면 양수면 이렇게 아래 볼로, 음수는 위로 볼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을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지수 로그에 대입을 해볼 거거든.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일단 써놓고 한번 해볼까? 기본적인 형태가 y는 ax제곱, y는 이렇게. 근데 이제 지수 로그의 존재 조건 자체가 0보다 큰 값에서 1은 제외를 시키는 게 지수 로그의 미세 특징이잖아. 그러면 음수 쪽은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아까랑 달라. 왜? 당함수 같은 경우에는 양수, 음수가 P포인트였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 음수는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지수랑 로그 함수를 그려볼 건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2의 1제곱 몇이죠? 2. 2의 2제곱은 4. 2의 3제곱은 8.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돼요.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 증가하거든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렇게 선생님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보다는 이게 증가량 폭이 훨 커요. 지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양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가볼까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음수를 넣어볼게요. 헷갈리니까 써볼까요?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 마이너스 3제곱은 8분의 1. 숫자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8분의 1, 16분의 1, 뭐 쭈쭈쭉 작아지겠죠. 하지만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점근선이란 용어가 생겨요. 점점 근접하는 선, 그 값에 닿을 수는 없어요. 즉 이렇게 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 즉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좀 대칭성을 이용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을 시켜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가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숫자를 넣어봐. 2 넣으면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줄어들겠죠. 근데 음수가 넣어버리면 헷갈린 게 한번 써볼까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역수니까 2, 2분의 1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음수 쪽이 커져버려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점근선이 x축입니다. 근데 이제 x축이라는 거, 우리 축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글이잖아. 얘를 어떤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게 y는 0입니다. 즉 이게 좀 헷갈리는데 y는 3 그래프 그려보세요 하면 모두 다 안 헷갈릴 거예요. y는 3 이렇게 3 찍고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x축은 y가 0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포인트 선생님이 적어놨거든요. y축 평행 이동에서만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잘 봐봐. 얘를 x축 평행 이동을 한다 해봐. 양수 쪽으로. 어차피 정근선은 안 바뀌어요. 음수 쪽으로 평행 이동해도요, 안 바뀌어요.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 버린, 즉 1만큼 이동해 버리면 정근선도 똑같이 1만큼 올라가고 Y축 이동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Y축 평행 이동에서만 정근선이 영향을 받습니다. 오케이? 로그는 일단은 여기서 눈에 걸어놓고 일단 문제를 우선 풀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Y축 방향으로 n만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아까 포인트, 뭔 포인트? 정근선이 Y는 2다. 얘 값이 2가 될 거예요. 왜? 아까 말했듯이 이게 0인데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0에서 2만큼 이동해야지 2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하, n이 2구나. 이렇게 될 것 같고, 계속해서 n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7,5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5는 3, 7-m 플러스 2가 되겠죠. 넘어가면 3. 그럼 어려워하지 말고 여기 1제곱 있으니까 1이 7-m, 그래서 n값이 6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m 더하기 n은 6 더하기 2 해서 8 이렇게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나오면 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8번 문항 완료! 노베스 탈출 성공!